안녕하십니까. 대형회계법인 사업비정산센터입니다. 정산 티타임 6번째 시간, 오늘은 연구실운영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실운영비 계산 기준, 승인 절차, 불인정 사례를 중심으로 사업비 사용과 정산에서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보를 쉽고 간단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시작해보겠습니다. 연구실운영비는 말 그대로 연구실 환경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뜻합니다. 구체적으로 사무용 기기나 소프트웨어를 구입하거나 설치, 임차, 사용하는 데 드는 비용이 있습니다. 또 기본적인 사무용품을 구입하는 비용도 포함됩니다. 여기에 더해서 연구실을 운영하면서 꼭 필요한 소모성 비용도 해당되지만 이 부분은 영리기관에서는 계상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연구실 냉난방이나 청결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기기나 비품을 구입하고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도 연구실운영비에 포함됩니다. 마지막으로 연구실운영비는 현금으로만 계산 가능하고 현물 계상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집행할 때 꼭 유의해야 할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영리기관은 연구실운영비 중 소모성 비용을 계상할 수 없습니다. 또한 영리기관의 경우에는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계획 사업계획서 부침서식을 작성한 경우에 한해 사무용 기기나 소프트웨어 구입, 그리고 연구실 환경유지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연구실운영비는 일정한 경우에 반드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집행 총금액이 증가하는 경우, 그리고 구입하려던 품목이 변경되는 경우, 이 특정 품목의 수량이 늘어나는 경우에는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만 인정됩니다. 세 번째로, 집행할 때 꼭 챙겨야 할 서류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실운영비를 집행하려면 반드시 관련 서류를 제대로 갖춰야 합니다. 먼저 공통적으로 필요한 서류부터 보겠습니다. 품위서와 지출결의서는 기본이고 세금계산서나 카드전표도 꼭 필요합니다. 여기에 거래명세서와 검수확인서까지 준비해야 집행 근거가 명확해집니다. 이외의 상황에 따라 추가로 필요한 서류도 있는데요. 특히 영리기관은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계획서, 즉 사업계획서의 부침서식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서가 있는 경우 계약서도 함께 갖춰야 집행이 인정됩니다. 즉 서류 준비는 단순히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집행을 인정받기 위한 핵심 증빙이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내용은 바로 불인정 사례입니다. 첫째, 협약 당시 사업계획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무용 기기나 소프트웨어, 그리고 연구 환경유지비를 집행한 경우입니다. 둘째, 과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물품을 구입했을 때도 불인정됩니다. 특히 화이트보드, 서류함, 명함첩처럼 비소모성 사무용품은 연구실운영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셋째, 거래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 실제로 어떤 품목을 구입했는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넷째는 연구실운영비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상황에서 사전 승인이 필요한데 그 절차를 지키지 않고 집행한 경우도 불인정 사유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영리기관이 소모성 비용을 집행한 경우 역시 인정되지 않습니다. 애초에 규정상 영리기관은 소모성 비용을 계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즉, 불인정 사례는 대부분 계획이 없는 집행, 증빙이 부족한 집행,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집행에서 발생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연구실운영비의 계산 기준, 집행 유의사항, 필요 서류 불인정 사례까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보다 투명하고 명확한 연구비 집행을 위해 꼭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